예, 이제 사장의 이제 배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장의 배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array, 그죠? 일반적으로 array는 동질의 데이터, 즉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자료 구조로 많이 사용이 되죠. 여러분들이 뭐 다른 랭귀지에서도 배열을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바에서는 말이죠, 이러한 배열을 객체로 취급합니다. 즉 기본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객체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러한 배열을 쓸 때는 array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array라고 하고 있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해서 써야 되는데 뭐 new하고 생성을 해도 되지만 그 외의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 타입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array의 이름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차원을 표현하는 이러한 배열의 기호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기호가 타입에 붙어도 됩니다. 이렇게 타입에 가서 붙어도 배열이에요. 그죠? array name. 요 array의 차원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게 1차원 배열인 경우고요. 다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이걸 2개 주면 2차원이죠. 3개 주면 3차원이고 4개 주면 4차원입니다. 타입이 나오고 array 이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물론 여기 앞에 가서 붙어도 되죠. 타입에 붙어도 됩니다. 뭐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건 선언하는 방법이고, 그죠? 선언하는 방법. 생성할 때는 이제 그 array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열의 이름, new 해가지고, 타입 주고, 사이즈 주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할 때는 클래스가 T라면 T, 타입의 객체 A, new T 해가지고, 매개 변수를 줘서 생성을 합니다. 클래스 이름. 근데 배열인 경우에는, 요 의미가 바로 배열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수 해갖고 new 주고 타입 주고 사이즈 주면 이게 배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배열 객체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 integer 타입 줬죠. 배열의 이름이죠. 2차원이죠. 그래놓고 new 해놓고 integer 줬죠. 타입 줬죠. 4x5짜리. 그죠? 4x5짜리. 이런 배열. 자, 자바의 배열은 항상 이렇게 선언해 놓고 써야 되고 생성해 놓고 써야 되는데, 한번 생성된 다음에는 그 크기를 변할 수 없어요. 그죠? 일반적인 언어에서도 다 그러나요? 자바에서는 그 크기가 바뀔 수 없다. 즉 기억, 장소, 할당이 스태틱으로 굳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크기가 변할 수 있는 배열의 형태는 없겠느냐? 그건 뒤에 가서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의 객체를 이용하면 크기를 동적으로 변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열은 한번 생성된 후에는 그 크기가 변할 수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배열을 배울 때 행과 열이 항상 헷갈리죠. 어떤 게 행이고 어떤 게 열인지. 자, 행첨자, 열첨자. 자, 이 배열을 이렇게, 이제 2차원 배열이죠. 테이블 형태. 3차원 배열은 이제 이러한 테이블이 뒤에 이렇게 또 있는 거죠. 뒤에 또 있는 게 3차원 배열이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2차원 배열에서 요게 행이죠. 앞에 나오는 게 행. 그죠? 1, 2, 3, 4 이렇게 변해가고, 열첨자는 그 다음에 1열, 2열, 3열, 4열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자, 배열의 첨자는 항상 제로부터 시작합니다. C 언어와 마찬가지로 0부터 시작을 한다.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뭐 다른 사항들은 뭐 예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좋네요. 그죠? 예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83페이지에 array.java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자, array.java 프로그램을 한번 보죠. 자, array.java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class array main method에서, 자, 이거는 뭡니까? 타입입니다. 타입이 문자열 타입이다 이거죠. 문자열도 객체인데 weekly days 배열이다 이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문자열로 이루어진 배열이라는 뜻이 되겠죠. new string 해놓고 7 그랬어요. 그죠? new string 7. 그래서 이건 뭐야? 문자열의 배열을 하는데 7개의 요소를 가지도록 탄생을 시켜라. 그러면 그것의 첨자는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4, 6까지 가겠죠. 만약에 이 뒤에다 하나 더 넣어보세요. weekly day 7 해놓고 일요일 2. 나는 일요일이 2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요일 2를 해놔보세요. 에러죠? 왜냐면 배열의 사이즈가 7개인데 7번째 첨자를 가질 수는 없죠. 6번째 0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일은 weekly day 5.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야? 그래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짰습니다. weekly day 5. 5니까 그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도 토요일을 좋아합니까? 저는 금요일을 더 좋아합니다. 그죠? 금요일.
자, 그 다음에 예제를 볼까요? 어떤 겁니까? autoarray.java, 그죠? autoarray.java를 볼까요? 자, 요번에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배열의 초기화를, 아이고, 나가버렸네. 뒤로 가버렸네. 예. 이게, 늘어나라. 예, 늘어났죠? 아유, 그래도 다 안 보이죠? 좀 더 늘어나라. 예, 됐습니다. 자, 클래스 autoarray main에서, 자, string, weekly day 해놓고 new를 쓰지 않고 데이터를 직접 넣어서 initialization을 여기서 해줘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의 사이즈는 당연히 이것의 개수만큼으로 초기화됩니다. 그죠? 7개로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역시 weekly day 5. 물론 이렇게 해놓고서 요 밑에다가 또 weekly day 7에다가 뭐 일요일 2를 집어넣어라. 그것도 역시 에러일 것입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에러가 나나 안 나나. 좀 이따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toArray.java 한번 볼까요? toArray.java 프로그램을 보시면 자, 2차원 어레이죠. 자, 2차원 어레이로서 자, static void main 해가지고 이 안에서 2차원 어레이를 선언하고 4x5짜리를 선언했어요. ijk에다가 0을 집어넣고 자, i는 0부터 j는 4보다 작을 때까지 for j는 0부터 j가 5보다 작을 때까지 j++를 해라. toArray ij에다가 k를 집어넣어라. k++. 자, 이렇게 만들어놨죠. 포문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아직 포문을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포문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자, i가 0일 때 j는 0부터 4까지 돌겠죠. 또 i가 1일 때도 j는 0부터 4까지 돌고, 그죠? 자, 포문의 구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할 텐데 k가 맨 처음에 뭐예요? 제로니까 맨 처음에 i가 제로이고 j도 제로인 데다가 제로를 넣고 k가 하나 증가되니까 k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포문, 요 안에 있는 포문이 한 바퀴 돌면 j가 2가 되죠. 그러니까 i는 제로이고 j의 2에다가 또 2를 집어넣고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죠. 배열을 돌면서. 또 똑같은 포문을 써가지고 그 배열의 값을 찍어버렸어요. system.out.print print니까 뭡니까? 주를 안 바꾸고 toArray ij 값을 찍고 ij니까 맨 처음에 뭐야? 0x0 값을 찍고 한 칸을 띄고 그죠? 프린트니까 포문은 계속 돌겠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포문 안에 중괄호가 없죠. 포문의 바디에 해당되는 중괄호가 없을 때는 그 바디에 해당되는 문장이 한 문장일 때예요. 요 하나의 문장. 그러니까 요 문장만이 요 안에 있는 포문의 바디죠. 그러니까 요 포문에 의해서 0, 1, 2, 3, 4가 찍히고 그다음에 요 포문을 빠져나오니까 요 놈을 수행을 하죠. 그러니까 한 줄을 바꾸는 거죠. system.out.println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한 줄 바꿔라 그 뜻이죠. 줄 바꿔가지고 다시 또 찍고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0, 1, 2, 3, 4를 찍고 한 줄 바꾸고 5, 6, 7, 8, 9 찍고 한 줄 바꾸고 이 프로그램이 이해가 안 돼서 그때 한번 질의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럼 뭘 이해 못 하신 거예요? 포문의 바디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 거죠. 이 포문의 바디가 블락 기호가 없을 때에는 하나의 문장이 그놈의 바디다.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oDA1 이 프로그램을 볼까요? 자,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보니까 자, 재밌게 되어 있는데 toArray 선언해 놓고 초기화를 바로 했죠? 초기화를 봐요. 이때는 요 블록 안에 바로 블록이 또 들어오죠? 이때 뒤에 이 세미콜론 기호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어레이의 요소를 12, 34, 56, 23, 45, 67, 89, 123, 456. 자, 이렇게 초기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첫 번째 행은 3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두 번째 행은 4개, 세 번째 행은 2개의 엘리먼트를 가진 이런 배열이 선언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 놓고 for i는 0부터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돼 있죠. 자, system.out.println toArray 해놓고 i를 찍고 i열의 길이는 i는 맨 처음에 제로죠. 그래서 제로열의 길이는 플러스 toArray1.length이다. 자,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죠. toArray.length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요것은 toArray i는 배열 객체입니다. 객체 그죠? toArray 행을 나타내는 객체죠. 사실은 2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이 2개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객체예요. 객체점 length니까 그 객체의 어떤 요소를 의미하는 건데 뒤에 가로가 안 붙었단 말이죠. 그럼 메소드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이건 객체 변수예요.
배열의 객체 변수. 즉 length라고 하는 변수는 그것에 해당되는 객체의 길이를 항상 가지고 있는 변수야. 이건 이미 array라고 하는 클래스에 정의되어진 변수예요. 정의된 변수.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뒤에를 먼저 보고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 텐데, 자, 이건 객체예요, 분명히. 그죠? toArray i라고 하는 것은 1차원 객체예요. 그것의 길이가 얼마냐? 길이를 가진 변수니까 그 길이를 리턴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 값이 얼마이다. 결과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찍혔어요? 결과가 어디 갔어요? 내가 toArray da1이니까, 먼저 이 프로그램을 설명했네요. 85페이지 다섯 번째 프로그램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길이를 보니까 toArray 0열의 길이는 3이다. 1열의 길이는 4다. 그 다음은 2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프로그램을 보셨고요. 이게 다섯 번째 프로그램이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봤나요? toda.java 어떻게? 이 프로그램 설명을 안 했죠. 자, toda.java. 자, 2디멘전인데 2차원인데 융통성이 있다는 게 이런 부분이죠. new 인테자 해놓고 첫 번째 행만 정의를 했어요. 두 번째는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행은 또 new 인테자 1 그랬어요. 정수 한 개를 가진 배열로 첫 번째 행을 만들겠다. 1차원으로.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이 모여서 2차원이 되는 거니까. 2D 두 번째 행은 두 개의 열. 그죠? 두 개의 열을 가진 배열로 만들겠다. 세 번째 행은 세 개의 열을 가진 배열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배열이 돼요? 이렇게 삼각형, 직각삼각형 형태의 배열이 될 수 있죠. 자, 그거를 초기화를 했고, 초기화를 어떻게 했어요? i가 4보다 작을 때까지 j는 i 플러스 1 하면 되죠. 하나씩 증가됐으니까. 1, 2, 3, 4로. 그죠? 그래서 초기화를 시켰고, 그놈을 그대로 찍어봤어요. 그대로 찍어보니까 어떻게 찍혔어요? 85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0,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배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융통성이 굉장히 있는 이러한 배열입니다. 자, 프로그램 설명을 제가 뒤집어서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3DA 3차원 배열을 의미하는 거네요. 자, 간단하게 3D 인테자 3D 해놓고 3개 첨자를 주고 초기화를 3by 4by 5로 했어요. 그죠? 3by 4by 5로 해가지고 배열을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ijk 인테자 선언해놓고 for i는 0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 j는 0부터 4보다 작을 때까지, k는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해놓고 초기화를 했죠. i 값을 줘라. 그죠? i 값을 주니까 i 값이 0일 때 요거 4바퀴, 요거 5바퀴 돌고 또 1일 때 돌고,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을 0으로 첫 번째 2차원 배열을 0으로 다 클리어하고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1로 클리어하고 2로 클리어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또 역시 for문에서 어떻게 했어요? system.out.println 하고 i번째 2차원 배열이라는 글자를 찍고 그 다음에 for문 안에 또 들어가서 또 하죠. for문이 있고 또 안에 for문이 또 있죠. 그래서 3D의 배열을 찍고, 그죠? 배열을 찍고 한 칸 띄고 줄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줄 바꾸고. 이거 이해되셔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거랑 복잡할 거 하나도 없죠? 찍힌 걸 보세요. 86, 87페이지에 보시면 1차, 첫 번째 2차원 배열. 그죠? 첫 번째 2차원 배열에서 나오고, 두 번째 2차원 배열, 세 번째 2차원 배열. 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결과는 000011112 이렇게. 책하고 참조를 해보세요. 펌은 돌아가는 거 잘 보세요. 펌은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은. 그죠? 프린트 문이고, 여긴 프린트 ln이고, 요 뒤에 프린트 ln이 따 있죠? 요 펌문에서 5바퀴 돌고, 요걸 찍고, 끝나면 한 줄 바꾸고 요 포문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포문이 또 한 탐포가 끝나면 또 한 줄을 바꾸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1차원, 2차원 배열을 할 때 중간에 한 줄이 떨어진 이유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에 관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